자, 여기 이게 논리 지문인데요. 논리 지문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죽어. 꿈뻑 죽어. 이게 되게 무니까 가리지 않고 다 어려운 게 논리거든. 일단은 요게 이제 그 19학년도 11월 이제 고1 문제인데, 요 다음 지문은 두 번째 2회가 이제 요거 논리 지문 중에 좀 어려운 거거든. 1회를 바탕으로 열심히 하고 그다음 2회 넘어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들어갈게. 자, 비트겐슈타인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다. 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 사람이 생각한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대. 즉 생각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표현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표현이 중요해. 자,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정신, 이성 이잖아. 전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 철학, 이것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고 지적을 했대.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명제가 뭐지? 맞아.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 이것을 명제라고 해. 참 거짓 구분하는 명제다. 이러면 명제가 되는 거야. 자, 이것과 사실과의 관계를 간과한 거야. 가볍게 여겼다는 거지. 가볍게 봤어. 자,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일단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뭐에 신경 쓰는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명제와 사실 간의 관계,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할 거야. 자, 그러면서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는 무엇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야? 명제와 사실 간의 관계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지, 명제와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인지, 요 구분을 해야겠지. 오케이. 자, 됐으면 다음 단락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락.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 역시 계속 나오고 있지, 이들의 관계를 분명히 했대. 그에 의하면 명제는 사실과 대응을 해. 사실과 대응을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를 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야. 끄덕끄덕.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당연한 얘기네. 그렇지. 자, 이를테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가 있지. 참거짓 판단 가능하겠지. 이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 이거 사실이지. 그렇지? 이 사실과 비교를 할 때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예가 나오면은 이를테면이라고 하는데, 이거 예시지? 그렇지? 예시를 읽을 때는 위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개념과 연관지어 보자 그랬어. 그렇지? 명제가 있어, 사실이 있어, 일치하면 참이야. 얘들은 일치하지, 참이야. 반면에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다시,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사실도 그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돼.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짓이야. 자,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대응하는 거야. 명제는 사실과 대응하는 관계야. 자, 그러면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비교해 보니까, 명제랑 사실을 비교해 보니까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세 번째 단락.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라고 있어. 이거 보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게 느껴져?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번엔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놈이 뒤에 또 붙어 있어. 이런 것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을 하는 것인가? 자,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대. 진리함수 이론, 여기서 새로운 이론이 하나 나왔지? 진리야, 함수야, 이론이야. 자, 그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다시, 어떤 명제가 있어. 그 안에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가 있대. 이게 어떤 명제로 볼 수 있지. 그 안에 어떤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있어 논리적 기초가 되는 요소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하였대. 요소명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소가 되는 명제지.
그치? 요소가 되는 명제야. 그럼 위의 표현과 연관 짓다 보면 어떤 명제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이 있잖아. 그럼 이 요소 명제라는 것은 둘 중에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요거 단순한 형태의 명제, 즉 말 그대로 요소가 되는 명제인 거지. 자, 이런 언어 단위를 도입을 한 거야. 그에 따르면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야. 이거 더 이상 쫄길 수가 없는 거야. 가장 작은 거다. 자,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과 대응을 하는데, 다시 요소 명제는 원자 사실과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어. 자, 머리 아파지는데 앞에 내용 돌려보자. 명제는 사실과 대응하는 거였지. 그렇지? 명제는 사실과 대응해. 얘는 지금 이걸 쪼갰어. 쪼개가지고 요소 명제는 원자 사실과 대응하는 거야. 명제가 사실과 대응하는데 살짝 기분 나쁜 거. 이게 요소 명제면 이것도 요소 사실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름이 조금 다르다. 이건 요소 명제고 이것과 호응을 하는 게, 대응을 하는 게 원자 사실이야. 자, 그래서 그는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 true지. 자, 이런 진리값을,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봤어. 그냥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일치하면 참이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자, 그렇게 봤고,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대. 다시, 명제의 진리값 뭐뭐 있었는데, 참이라는 진리값이 있었고 거짓이라는 진리값이 있었잖아. 그렇지? 참, 거짓은 진리값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경우의 수가, 이것이 진리 가능성에 해당되겠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 있지. 자, 그대로 넘어간다. 자,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언제나 참, 거짓 두 개가 되겠지. 이거 이해되지? 그렇지? 요소 명제가 가장 작은 명제란 말이야. 참 아니면 거짓이겠지. 그렇지?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또한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 이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불렀대. 다시, 요소 명제들이 모였어. 그럼 복합 명제인 거지. 우리 아까 전 바로 위의 문장을 보면, 위에 보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이거 하나의 예시잖아. 그렇지? 이 예시가 바로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명제가 바로 복합 명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 자, 복합 명제라고 불렀는데,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는 각각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참 거짓이지, 진리값 참 거짓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본 거야. 진리 가능성, 우리 아까 몇 가지 가능성 이라고 봤었지. 그렇지? 진리 가능성이야.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요소 명제의 수를 n이라고 보자 이거야. 요소 명제의 수가 n개야. 자, 이렇게 보면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2의 n제곱개가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요소 명제의 수가 두 개인 거 이해되지? 그렇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진리 가능성도 몇 가지? 2의 n제곱개니까, 그렇지? 네 가지가 되는 거겠지. 2의 2제곱개. 이해되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간다. 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참거짓 얘기하는 거지. 진리값은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봤대. 여기부터 좀 복잡하다. 다시 해보자. 요소 명제들 있지? 요소 명제들 있지? 각각의 얘들의 진리값이지. 참거짓 있지?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연산을 해보겠대. 연산을 해보겠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진리값, 복합 명제 전체의 진리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때 진리 연산은, 진리 연산이라는 게 있어. 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야. 연산을 통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지. 연산을 통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지금 개념 얻으면 나와가지고 좀 벙찌는 느낌 있지. 그치?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예를 통해 좀 이따 확인할 거야. 진리 연산이 무엇인지, 진리 함수가 무엇인지 좀 이따 예를 통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진리 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 함수가 만들어 나오는 방법이고, 진리 연산의 결과는, 이런 계산의 결과인 거지. 진리 연산의 결과는 복합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이 된대. 다시 진리 연산의 결과가 있을 거야. 그것이 진리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나? 됐어? 되게 추상적이어가지고 머리 아플 텐데 예를 통해서 보면 돼. 오케이. 좀 이따가 얘가 나올 거야.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자, 들어간다. 진리 연산이 뭔지, 진리 함수가 뭔지, 진리 조건이 뭔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나간다. 자, 그래서 이게 예시가 다시 나온다.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북한 명제. 이게 북한 명제인 거 아까부터 잡았어. 자, 이것의 경우에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 이거 하나의 요소 명제지. 자, 이것은 P라고 부를게요. 다음에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인데 이건 Q라고 부를 거야. 이것이 그리고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고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어. and지. 그러므로 이 북한 명제에는 P와 Q의 진리값에 대하여, P 진리값 있겠지? 참 거짓 있다. Q 진리값 있지? 참 거짓 있어. 얘도 참 거짓, 얘도 참 거짓 있어. 자, 이것에 대해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이, 다시 그리고가 바로 진리 연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리 연산이 뭐였던가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런 말들이 진리 연산이었던 거야. 잡았어? 오케이, 이거 진리 연산이다. 자,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이 적용된 진리 함수. 진리 함수는 뭐야? P and Q가 되는 거지. 이제 진리 연산이랑 진리 함수랑 구분되겠어? 진리 연산은 그리고고 진리 함수는 두 개가 결합된 요거야. 그리고 P 그리고 Q, 요게 진리 함수가 되는 거야. 잡혔지. 잡혔다. 자, 그러면 우리 요놈 잡았어. 연산 잡았어. 그다음에 함수 잡았어. 그러면 이제 진리 조건이 뭔지만 잡으면 되겠네. 그렇지? 자, 넘어가자. 자, 진리 함수 P and Q는 요거 함수였지. 요렇게 두 개 결합된 건 함수였어. 이 함수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가 참이 될 때만 진리값이 참이 되는 거야. AND 관계니까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함수가 참이 되려면 둘 다 참이어야 해. 자,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구하는 진리표를 만들면 표와 같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라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이 진리 가능성인 거야. 이런 애들이 가능성이 있어. 자, 그리고 P and Q의 진리 조건은 TFFF가 된다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은 진리 조건이라 부를 것이고 TFFF 다음에 요쪽 부분은 뭐라 부르겠다고? 이 부분 진리 가능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TT가 나올 수도 있고 FT, TF, F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진리의 조건들이야. T거나 F거나 F거나. 그리고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된다는 얘기지. AND 관계니까.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폴트가 있으면 무조건 거짓으로 나오게 돼 있어. 됐지? 자, 다음 넘어간다. 자, 다섯 번째 단락.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북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 오른쪽 부분이었지? 그치? 함수 부분에 나온 거였다. 그치? 자,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같은 말이지. 다시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같은 말이다.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 요 두 개 같은 말이야. 동의어지? 그렇지? 즉 나면 앞뒤가 같다 그랬어. T랑 F가 함께 표기되면, 참과 거짓이 함께 표기되면 이것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고, 이것이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불렀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의미가 있는 명제야.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봤대.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말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명제인 거지.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건 뭐야?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 그렇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판단이
가능하면 이러면 의미가 있는 명제가 되는 거야. 자, 됐으면 또 넘어갈게. 자, 반면에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대. 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었어. 무엇과 무엇으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 말이 비슷해. 무의미, 의미 결여 한 명제인데, 최대한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함축적 의미 그대로 봐주면 돼. 무의미한 거야.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결여되어 있대. 의미가 빠져버린 거지. 그치? 얘는 의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있다가 빠졌나 봐. 결여된 거야. 자, 읽어나왔는데, 자, 계속 읽어나갈게. 그럼 얘들은 뭔데? 자, 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 얘는 참 것이 판단이 가능한 거지. 그럼 얘들은 판단이 힘든가 보네. 그렇지? 자, 다음 넘어간다. 자, 무의미한 명제부터 먼저 얘기해 줄 거야. 자, 무의미한 명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어야지 참 거짓 판단이 가능할 텐데, 얘는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 그래서 참 거짓을 가려낼 수 없는 명제래. 이해되지? 그렇지? 사실이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참 거짓 판단 자체가 안 돼. 안 되는 친구야. 자,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 의미가 빠졌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좀 볼게. 자,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지만, 그래서 얘도 사실이 없는 친구네. 그렇지? 얘도 사실이 없어. 그렇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래. 오잉?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는데 항상 참이거나 또는 항상 거짓인, 트루거나 폴스인, 항상 그런 친구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친구지. 자, 이런 명제이다.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그 진리 조건은, 얘네들 진리 조건이 어느 부분이었어? 표의 어느 부분? 그렇지, 함수 있는 부분이었지. 그렇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함수 값 얘기하는 부분이었어. 자,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된다는 얘기야. 모조리 TTT, 모조리 FFF 이런 경우지. 자, 그렇지만 이는 진리 연산의 결과와 상관없는 표기래. 즉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야.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야. 무조건 참입니다 이런 경우지. 무조건 거짓입니다 이런 경우야. 자,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했어. 즉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 봄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영역이 되겠어. 여기까지 됐나? 정리 좀 됐어? 오케이. 자, 되었으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 자, 1번. 명제와 사실이 가는 한계 지적했어? 문제점. 그렇지. 한계에 나오면, 이거 한계라는 말 나오면 문제점이라는 얘기인데, 명제와 사실의 문제점 얘기한 적이 없어. 바로 아웃이야. 자, 다음 2번. 명제와 사실의 공통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보였다. 공통점 있었나? 이것도 없었지. 그렇지. 공통점 얘기한 거 아니다. 서로 일치를 하냐 안 하냐 요거 따져봤지. 자, 다음 3번. 명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했다는데 통념이 뭐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공통된 생각.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그걸 통념이라고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A형은 성격이 소심하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해. 근데 뭐 통념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바로 아웃이지. 자, 다음 4번 넘어가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밝혔냐. 그렇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 참 거짓 나눌 수 있었지. 관계 밝혔어. 다음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 진리 함수 이론 얘기 있었네. 그렇지. 이걸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해서 설명할 때 어떤 예시가 있었는데?
그렇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뭐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런 거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해 설명했냐? 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5번 넘어가서 요거 하나 좀 알고 넘어갈게. 자, 명제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관점을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는데, 이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하면 요거 가끔 개념어로 뭐라고 하냐면 통시적이란 말을 쓸 때가 있어. 통시적. 요거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는 얘기야. 뭐 20년대는 어땠고 30년대는 어땠고 40년대는 어땠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 시대의 흐름 나오면 이건 통시적이야. 오케이. 그래 통시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낯설어 하지 말고 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자, 이렇게 됐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골라보래. 자, 기억은 요소 명제야. 요소 명제가 우리 북한 명제를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였지. 그렇지? 말 그대로 요소가 되는 명제야. 자, 요소 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 네, 쪼갤 수가 없지. 다음 2번. 두 개 이상의 요소 명제를 결합하면 북한 명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지. 요소 명제가 복합된 게 북한 명제니까. 3번. 원자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요소 명제의 진리값이 정해진다.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그렇지. 진리값이란 게 참 거짓이었잖아. 정해져. 참 거짓이 정해져. 요게 바로 진리값이지. 자, 다음 4번. 요소 명제의 진리값 참 거짓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2개이다라고 하는데 2개 맞아? 요소 명제는 일치하면, 사실과 일치하면 참, 원자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참 거짓이니까 언제 2개 맞나? 네, 맞습니다지. 적절한 거지. 했잖아. 참 또는 거짓밖에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서도 뭔 생각이 자꾸 되면 이 n제곱계, 이 n제곱계 자꾸 떠올리잖아. 이 n제곱계는 무엇의 진리값이야? 그렇지. 북한 명제의 진리값이지. 그렇지. 그래서 아닌 거야 이거. 2개 맞다. 아하. 오, 좋았어. 다음 5번.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합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다는데, 우리 무의미한 명제나 의미를 결합한 명제는 공통점. 명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지. 그렇지? 그건 공통점이야. 근데 2개 구분하려면 얘는 참 거짓이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참 거짓 잘 구분이 안 돼. 얘는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친구지. 그치? 그래서 요소 명제를 통해서 둘을 구분하는 게 아니었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정리 더 안 해줘도 되지? 이해됐지? 얘는 판단 불가. T, F 이거 판단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친구고, 얘는 항상 T이거나 또는 항상 거짓인 이런 경우였어.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갈게. 하이, 문제 아주 그냥. 자, 봐야 될 게 또 있다. 자, 보자. 보기는 윗글을 참고하여 임의의 2 명제를 각각 진리표로 만든 거래.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고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 표로 만들어 봤어. 자, 두 물을 답하라 라고 했는데 보기 좀 한번 볼게. 자, 얘는 P라는 요소 명제 있고 Q라는 요소 명제가 있는데 P, 삐리리, Q가 돼 있네. 봤어? P 보니까 TF, TF야. Q도 T, TF, F야. 뭐 T 또는 F인 거지. 그치? P의 진리값과 Q의 진리값들이 나왔어. 자, 그리고 P, 삐리리, Q를 하고 보니까 TT일 때 T야, FT일 때도 T야, TF일 때 T야. T가 하나라도 있으면 T란 얘기지. 그렇지?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야. 그리고 둘 다 F일 때만 F가 된대. 그럼 요 표시가 우아인 거 이해되지? 그렇지? 또는의 의미를 띠고 있어. 또는. 그렇지? 그렇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보고 하나라도 T면 T구나 요 정도 느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또는. 자, 다음 이쪽 넘어가 보니까 PQ가 있고 TF, TF, TTFF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네. 그렇지? 자, 그러고 나서 아이 진짜 복잡해. P이면 Q는 P이다 이렇게 돼 있어. P이면 아이 복잡해. 어쨌든 이런 함수가 있고 진리 함수가 있고, 진리 함수 값을 보니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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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딱 느낌 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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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항상 T인 거잖아. 앞에
참 거짓과 무관하게 앞과 무관하게 항상 T란 얘기야. 항상 참이란 얘기지. 얘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지, 의미를 결여한 명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리표 2가 의미를 결여한 명제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다. 요거 잡아야 되는 거야. 뭘 보고? 요거 보고. 자, 됐으면 실제로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진리표 1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진리표 1은 선생님 옆에다 한 번 더 넣어놨어. 자, 볼게. 진리 연산의 결과인 진리 조건. 진리 조건이 이쪽 부분이었지. 그치? 이쪽이 TTTF냐? TTTF. 네, 맞네요. 그렇죠? 진리 조건이 이쪽 한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맞는 표현이야. 자, 다음 2번. 북한 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 다시 북한 명제의 진리값이 F라고 했으니까 요 경우지. 그렇지, 마지막 한 얘기다. 자, 이럴 때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라고 했는데, 없는 경우야? 아니지. P에 해당하는 원자 사실이 있으니까 F를 찾은 것이고, Q에 해당하는 원자 사실이 있으니까 F를 잡은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 있으니까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게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잘들 풀었어. 맞춰버렸어. 잘했어. 자,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 자, 진리 조건의 가장 오른쪽 칸에 TF가 함께 표기되어 있지. 그렇지,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명제에 해당이 될 거야. 다음에 4번. P와 Q의 진리 가능성에는 진리 가능성이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리 가능성이 TT, FT, TF일 때 진리 함수의 진리값은 참이 된다 그러는데, TT일 때도 T, 즉 T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다 T였단 말이야. T가 참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 되겠어. 다음 마지막 5번. 북한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가 지금 2개 있지. 2개 있다. 자, 하나 더 추가되면 이 북한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제곱계였지. 그렇지? 지금 2개가 있는데 3개가 되면 2의 세제곱계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보이네. 2의 세제곱계라는 뜻이야. 지금 글씨가 2의 세제곱계가 된다 해서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됐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4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진리표 1과 진리표 2에 대해 보인 반응인데, 이번 적절한 거 좀 찾아보라고 했네. 이 문제 3점짜리네. 자, 1번 보자. 진리표 1과 2의 진리 함수는 서로 같겠군. 이래서 진리 함수가 뭐였어? 요거 얘기하는 거였잖아. 누가 보더라도 달라. 그렇지, 서로 다르다. 다르다. 얘는 P 또는 Q고 얘는 P이면 Q이면 P다 이거니까 서로 달라. 다음 2번. 진리표 1과 달리 무시하고, 자, 요것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것이겠고, 근데 진리표 2 이거 의미를 결여한 거였지. 싸그리 몽땅 T잖아. 그렇지? 항상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의미를 결여한 명제야. 그래서 맞네. 진리표 1은 얘는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도 맞고 요것이 의미를 결여한 명제도 맞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건 답이 2번. 이럴 수가. 그래서 대신 의미를 결여했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거 좀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다음 3번 넘어가서 이제 이전부터 전부 잘못된 거지. 어디가 잘못된지 봅시다. 자,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의 북한 명제는 진리표 2의 북한 명제,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속하겠고 하는데, 아니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리표 1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과 달리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요 놈도 잘못된 게 되겠어. 순서가 서로 바뀌었지. 그렇지? 진리표 1은 말할 수 있는 것. 왜? 이쪽에 T랑 F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모두 T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이 되겠어. 자, 다음 거. 자, 4번. 진리표 1의 북한 명제와 다음에 진리표 2의 북한 명제에 적용된 진리 연산은 서로 다르다고. 다르다고. 이게 뭔 소리야? 자, 다음에 5번. 원자 사실과 대응하는 요소 명제의 수는, 다시 사실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지, 이 수는 진리표 1에는 한 개냐라고 했는데, T에 해당하는 거 한 개 있겠지. P에 해당되는 거 한 개. 그다음 Q에 해당하는 거 한 개 있겠지. 그러면 진리표 1에서는 요소
사실과 대응하는 명제의 수 몇 개야? 그렇지, 2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명제도 2개고 사실도 각각에 대응되니까 2개야. 다음에 진리표현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잖아. 사실에 아니 명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 없어? 없는 경우지. 그렇지? 그래서 진리표 위에는 2개가 아니라 0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은 명제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였어. 그렇지? 없다였어. 그래서 0개야.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자. 자, 5번. 자, 마지막 문제인가? 자, 윗글을 이해하는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되는 거야. 이 입장에서 보기에 A에 대해 보인 반응인데 가장 적절한 것, 올바른 것 좀 찾아보래. 자, 보기 읽어볼게.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봤대. 정신 나왔잖아. 비트겐슈타인이 딱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치? 정신, 뭐 마음, 이성 이런 거 싫어했잖아. 그렇지? 자, 딱 싫어하는 것 같다. 자, 이걸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대.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다 라고 불렀대.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밖에 없어. 이 명제에 해당하는 여기와 대응하는 사실이 있어 없어? 우리가 이데아 봤어? 못 봤어. 머릿속에만 있다. 그렇지? 마음속에만 있어. 이거 대응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 자, 요거 판단하면 되는 거야. 사실이 없어. 그러면 이건 말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렇지. 요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요거 개념 끌고 와야 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요거 잡아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넘어가서 즉 그에 의하면 이데아는 유관이 아니라 실제로 볼 수가 없어. 마음의 눈으로 통찰되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가리킨대. 자, 1번 들어가. 자, A는 철학의 관심사로 삼아야겠어 말아야겠어? 말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관심사로 삼아야 할 내용 아니야. 그래서 1번 아웃. 다음 2번. 자, A는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것 맞아? 정신이니까 생각하는 바를 표현한 것이지. 자, 그런 것이므로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명제가 되는 거지. 의미가 없는 명제야. 다음 3번. A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표현하는 명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 경계가 아니지? 그렇지? 경계가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것 전혀 없다. 되겠어? 경계는 어떻게, 우리 경계 얘기 나온 적도 없어. 이것과 이것의 경계는 뭔가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경계 자체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 자, 다음 거. 자, 4번. 자, A는 실제 경험할 수 있어 이데아? 경험할 수 없음으로 내는 거지. 없어. 그래서 진리 조건이 언제나 거짓으로 표기되는 명제다. 근데 뭐 언제나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아직 판단이 불가능해. 다음 5번. A는 대항하는 사실이 없지? 그렇지?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 사실이 없어. 그래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지. 그렇지? 판단할 수 없기에 무의미한 명제냐? 그렇지? 무의미한 거야.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알겠지? 오케이. 자, 논리 지문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어. 이제 오늘은 맛배기고 다음 주에 진짜 어려운 거 들어간다. 자, 수고들 했어.